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첫 번째 수다를 한번 좀 떨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몇 개 주제를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런 이제 개별적인 사건 이전에 그럼 조선시대에는 과연 이제 어떠한 그 사법기관, 행정기관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어디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을까? 뭐 그런 이제 방제로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법기관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은 오늘날 이제 그 민주주의처럼 삼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엄격한 의미로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제 분리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법 행정이 이제 함께 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사법기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드는 세 기구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기구인데요. 삼법사라고 합니다. 법을 관장하는 세 기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서울에다 있었고요. 첫 번째가 형조, 두 번째가 한성부, 세 번째가 사원부입니다. 형조는 뭐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6조의 한 기구였고요. 사원부는 여러분들 관리들의 뭐 감찰기관, 규찰기관 그렇게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이제 한성부일 거예요. 한성부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 해당하는 기구거든요. 한성부가 웬 법사에 소속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는 모든 지역 행정기관들이 사법적인 기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요. 좀 이따 이제 지방 설명을 하면서 아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들을 또 크게 사송아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사송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송, 송사를 맡는, 담당하는 기구다. 뭐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지방에서는 예전에 이제 각 군현이 있었죠. 뭐 지금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뭐 무슨 공주, 청주, 뭐 익산 이제 그런 지역들이 다 지방 군현이 될 텐데요. 그런 각 군현이 일심을 맡았습니다. 즉 원님들, 사또들이죠. 뭐 군이면 군수, 현이면 이제 뭐 현감이나 현령들이 그 일심의 재판관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지방관들은 행정관인 동시에 이제 사법관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일심에 불복을 하면 관찰사, 즉 감사, 가명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2심을 맡았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소송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서울은 그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분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성부는 주로 전답이나 가옥, 지금으로 치면 뭐 부동산이 되겠죠. 그런 쪽에 소송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형조는 사법행정 일반, 지금 이제 법무부처럼 사법행정 일반을 담당하면서 상급심의 역할, 각 도에서 이제 결정이 안 난 부분, 뭐 한성부나 다른 기관에서 결정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형조에서 맡았고요. 뭐 사원부는 이제 특히 이제 공무원들, 관리들의 어떤 그 뭐 규찰 그런 것들, 감찰 이런 기능을 맡았다. 그리고 장례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장례원. 장례원은 이제 노비를 맡는, 담당하는 기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원도 역시 이제 노비 소송은 이 장례원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근대 이전 사회에 있어서의 재산은, 중요한 재산은 토지와 노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민사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주택이나 뭐 토지 부분은 이제 한성부가 맡고 서울에서는 노비 부분은 노예 부분은 이제 장례원에서 맡았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은 물론 각 군현과 도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직수화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데요. 크게 볼 때 죄수를 직접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제 병조, 군사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군사경찰이나 그런 것들은 국방부 관할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형조, 사헌부, 환성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 사송화문에 해당하는 기구들인데요. 그런데 그 직수화문에는 다른 기구도 좀 포함이 되고 있었어요. 승정원, 대통령 비서실이죠. 승정원, 그리고 아까 그 노비 관련 소송을 맡았던 이제 그 장례원, 그리고 이제 종부시라고, 종부시는 종친들의 문서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종친을 사칭한다든가 그런 범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종부시도 그런 그 직접 직수화문에 이렇게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몇 개 기구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변사, 비변사가 국가 최고의 이제 의정부를 제치고 국가 최고의 이제 행정기관으로 이제 등극을 하죠. 그래서 그 비변사도 그러한 직수화문에 해당하고요. 포도청도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직수화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법 기관의 이제 대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밖에 특별사법기관이 있었습니다. 국왕의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특별사법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금부입니다. 그래서 의금부의 역할이 이제 그 경국대전 같은 데 규정이 된 걸 보면, 장, 봉교, 추국지사 그렇게 돼 있어요. 장은 이제 맞는다. 뭘 맞냐? 봉교, 교는 이제 임금의 지시죠. 전교라고 하는. 임금의 지시를 받들어서 추국하는 일을 담당한다. 추국은 이제 그 중주인을 조사하는, 수사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추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의금부였습니다. 그래서 의금부는 뭐 다른 말로 조옥이라고도 하고 왕부라고도 하고 금오라고도 하고 의금부에서 의자를 빼고 그냥 금부라고도 하고 이제 그래서 금부라는 표현을 또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그 구성을 보면 제일 상위에 이제 그 판사, 지사, 동지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관직을 부르는 명칭은 일반적으로는 앞에 관서, 관부, 관청 이름이 붙고 뒤에 그 관직 이름이 붙는데, 병조의 판서, 병조 판서,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 몇몇 기구는 관직의 앞뒤에 이름을 붙이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의금부에도 해당이 되는데, 의금부에 판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금부 판사라고 하지 않고 판의금부 사 그렇게 붙입니다. 그 밑에 이제 지사는 지의금부 사, 동지사는 동지의금부 사 이제 그렇게 붙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삼정승인 영의정도 원래는 영의정부 사에서 앞에 영의정만 남은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 지사, 동지사는 정승급들 내지는 이제 판서급들이 맡는 관직인데, 이건 겸직입니다. 되게 본직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 의정부 찬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종일품부터 종이품까지, 그리고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맡는 겸직이고요. 평소에는 자기 업무가 있다가 이 의금부의 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있을 때 겸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임직으로 맡는 그런 관직들이 있죠. 그게 이제 종사품의 경력, 그리고 종오품의 도사입니다. 도사는 여러분들 금부도사 많이 보셨죠.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그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사약을 내린다든가 귀양가 있는 신하들에게 이제 그 서울로 돌아오게 한다든가 그럴 때 금부도사가 이제 뜨잖아요. 바로 이제 그 의금부도사가 종오품의 전임 관직이었습니다. 이상이 이제 그 품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 그 관직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아전에 해당하는 하급 관리들이 있었죠.
이제 아전에 해당하는 서원, 서원은 이제 원래는 이제 각 관청에 있는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이제 그 행정서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의군부에도 서원이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나장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 죄인을 문초한다든가 또 붙잡아오는 압송한다든가 그런 실무를 맡은 가장 하급 관원이 이제 나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금부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었고요. 그 의금부는 의금부 자체가 아니라 의금부에서 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이 추국이기 때문에 추국청이라는 또 기구가 의금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추국청은 상설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국을 할 때만 설치가 됐다가 추국 사건이 끝나면 이제 해체가 되는 특별수사본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왕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반역 그런 것들 모반, 모대역 그리고 그 중대한 이제 윤리 사건, 자기 그 직계 존속을 살해한다든가 그런 그런 건 이제 강상죄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죄들, 이런 중대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가 추국청이고 그 조사하는 과정을 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국을 담당하는 이제 임시기구가 추국청이고요. 그 추국청은 이제 위관이라고 해서 그 추국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두머리입니다. 본부장 격인 그 우두머리는 왕의 위임을 받은 대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판의금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주로 영의정이 있으면 영의정 아니면 좌의정이나 우의정 그런 사람들이 담당을 해서 이 추국청의 일을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수를 붙잡아 와서 신문하고 그 신문 기록인 추안 또는 구간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국왕께 보고를 해서 그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마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우리가 기구로서 포도청을 우리가 또 들 수 있는데요. 포도청은 원래 조선 왕조의 건국과 함께 구성됐던 기구는 아니에요. 조선 성종 때 약간 임시적인 기구인 이제 포도장이라는 자리가 생기면서 치안 담당을 하는 그런 이제 관직이 생겼다가 중종 관정 이후에 전문적인 치안 기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직수화문으로 이렇게 이제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포도청은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좌변 포도청과 우변 포도청. 좌변 이제 왼쪽, 우변 오른쪽을 의미하죠. 이때 이제 좌우의 개념은 임금은 이제 항상 남쪽을 보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볼 때 왼쪽, 즉 동쪽을 얘기하죠. 그래서 서울의 이제 동쪽. 그래서 서울엔 그 당시 지금 우리 구에 해당하는 부가 있었는데요. 5부 체제였습니다. 동서, 남, 북, 중에서 이제 부가 붙는 동부, 남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 좌변 포도청에서는 동부, 남부, 중부를 관할했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좌도, 우도를 나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좌도까지가, 그러니까 경기도의 그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서울의 동쪽에 해당하는 동부, 남부, 중부의 치안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좌변 포도청입니다. 지금 종로 3가에 옛날 이제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었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변 포도청은 지금 현재 광화문 우체국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5부 중에 나머지 이제 서부와 북부, 그리고 경기도의 우도, 이렇게 치안을 담당했던 기구가 포도청입니다. 포도청의 업무는 말 그대로 도둑을 체포하는 그것이 가장 주 업무고요. 그 밖에 이제 이런 절도나 강도를 미리 예방하는 순찰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추국청도 있었지만 중죄인이 잡혀올 경우에 1차 조사를 되게 추국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넘기는 절차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중죄인 중에도 좀 단순한 중죄인이면 형조로 넘기고요.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넘어갈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 영모, 강상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또 천주교가 문제가 되죠. 그 사학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의금부로 넘기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청은 기능상
뭐 지금도 뭐 국가기관, 뭐 검찰, 경찰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할권 다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성 뭐 순찰이나 아니면 도성 뭐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한성부와 약간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감옥 업무와 관련해서는 또 형조소속의 전옥서라는 기구와 약간 뭐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기구 간의 또 이런 뭐 권한 다툼이라든가 그러면서 나오는 또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상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청의 이제 조직으로는 대장이 있죠. 대장, 포도대장이라고 우리가 하는 포도대장이 있는데 포도대장도 이제 종이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판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판서보다 좀 낫죠. 참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그 직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겸직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대장은 포도대장 자체가 본직이 아니고 그 조선시대 중앙에는 그 군영, 중앙 이제 5군영 중에 이제 세 군문이 서울 안에 있었죠. 훈련도감, 어영청, 금의영 이런 세 군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금의대장이라든가 어영대장과 같은 그런 군영 대장들이 포도청의 대장, 포도대장을 겸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본직은 군영 대장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쉽게 얘기하면 뭐 무슨 수방사령관이 뭐 무슨 종로경찰서장을 겸했다, 뭐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금부에도 그렇게 이제 겸직이 있었듯이 포도청에도 대장은 겸직이었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 뭐 각 요즘 드라마에서 뭐 종사관 많이 나오죠. 포도청 종사관 날이 하는데 그 종사관은 이제 그 종육품 그러니까 겸직이 아닌 전임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가 이제 바로 종사관입니다. 그래서 종사관이 있고 종사관이 그러니까 평소에 포도청의 업무는 총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이제 부장이 있습니다. 포도부장이라고 하는데 부장 뭐 지금 이제 경찰청에 이제 경찰서에 이제 간부급에 해당하는 그런 관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이제 한 3, 4인 한 포도청에 있었고 그 밑에 포도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도청에 한 60여 명 정도가 포도군관으로 있었던 것으로 좀 20명 정도겠네. 2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포도군사, 뭐 포도군사라고도 하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포졸이라고 많이 이제 우리가 불리는 계층들이죠. 그들이 한 50에서 한 97명까지 확인이 됩니다. 100명 가까이 포졸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청에 대해서 다룬 자료가 포도청 등록입니다. 등록은 뭐 지난 제 소개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관사에서 담당하는 재반 사무에 대한 그런 기록을 적은 문서가 그 등록인데, 그러니까 포도청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포도청 등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포도청이 있을 때의 기록이 전부 남아 있으면 좀 좋겠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775년 영조 말, 영조 51년부터 1890년 고종 27년까지 그때 기록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번역팀에서 번역은 좀 완료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제 출간이 좀 미뤄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제가 그 번역하면서 보았던 자료들을 출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생생하고 신속하게 먼저 이렇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포도청이라든가 뭐 추국청, 뭐 이금부 거기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사건 그리고 뭐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